그럼 세 분이 작가님으로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예술은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NFT를 접목한 이런 예술 작품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예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작업을 하고 작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떤 성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작업실은 굉장히 좀 성스러운 공간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대단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오래 하려면 이렇게까지 내가 내 감정을 다 쏟아붓고 이걸 이렇게 뭐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품에 뭔가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감정을 좀 소모할수록 좀 나를 좀 갉아먹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저는 솔직히 이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뭐 잘 그리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말하고 싶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굳이 잘 그린 그림이 아니고 갤러리에 걸리지 않고 이걸 판매하지 않아도 그거는 그 사람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 NFT가 이제 그 정형화된 어떤 것들이 생기면서 좀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뭔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모두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고 판매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예술이라는 것이 뭔가 좀 어렵고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닌 그냥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같이 있는 거, 그냥 내가 그냥 그림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그죠? 모두가 하는 일상생활들이 또 예술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또 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럼 과거에는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드신 작품이 있었었고 이제부터는 조금 힘을 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과거의 작품도 이제 천문학적으로 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정도로 네.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어차피 대중만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저한테요? 독실님께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네. 아니 그 작가가 아닌 입장으로 보실 때는 NFT가 이제 예술을 보호해 줄 것 같은지 아니면 이게 오히려 훼손 가치나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것 같은지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NFT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다 뭐였냐면 정말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그것도 되게 일부러 유치하게 레트로 스타일로 만든 그런 거였어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다. 특히나 이게 비싸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인 거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그쪽 방향으로 갈 건 맞지만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랐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확 떴다가 또 가라앉았다 다시 이제 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 분의 작품을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하고 이걸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의 작가님들이 아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유화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 분의 어떤 그 영혼을 갈아 넣은 그 투영시킨 그 작품들은 유화로서가 아니고 그렇게 어디다 걸어놓거나 조각을 한 것이 아니고 디지털 매체로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최적화된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었던 게 그 비디오 아트,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아니 브라운관을 갖고 저렇게 만든 게 왜 예술이야, 완전 공돌이니까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디지털 매체 안에서 정말 내가 이 작가를 사랑하고 이 작가가 만든 작품들을 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작가님들을 지지하는 수단으로서 또 팬덤들이 형성이 될 거고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을 집어넣는다든가 특정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게 한다든가 뭐 웹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모든 예술을 다 흡수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르에 있어서
유화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쵸.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국의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자기의 작품을 이제 수천 점을 불태웠잖아요. 아마 세 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장면 생중계를 하면서 나의 실물 버전을 불태워서 어떤 이렇게 물질적인 예술품을 NFT로 전환하는 거를 이제 완성을 하겠다.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판화 같은 경우에도 몇 장을 찍어낸 다음에 이제 원본을 불태워버린다든가 사진도 필름을 몇 장 정도 인화한 다음에 또 이제 불태워버려서 원본을 없애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동일성상으로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럼 하세요.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짧게 좋습니다. 끝내는 짧게, 네. 네, 짧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것 자체가 그냥 현대 미술이다. 뭐 자기의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뭐 불태웠다, 훼손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가 보여준 퍼포먼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작품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뭐 미술관에 사람들 앞에 작품을 내는 거에는 이제는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의미도 없고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 했을 때 그 사람도 이제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소재를 계속 찾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NFT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고,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가 또 새로운 뭔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좀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자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상업적인 수단이 아닐까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당연히 그런 의도가 들어갔겠죠. 플러스 자신의 그냥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작품을 냈다라는 개념.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뭐 하나 해서 내는 건 재미가 없을 것 의미가 같아요. 없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그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 누가 봤을 때 와, 저 엄청난 가치의 작품을 다 버렸다고? 라고 하는, 이렇게 저희 지금 이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샘처럼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미술사 교과서, 현대 미술사 교과서에 지금 이 퍼포먼스가 실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줄을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먼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죠. 네,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듣고 계시는 메이님, 네, 오케이. 듣고 메이. 싶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런던에서 보고 왔어요. 사실 데미안 허스트의 불태우는 시간까지 맞춰서 보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데미안 허스트가 회화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의 표정으로 이제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이게 뭐지? 같은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생각들은 많은 것들을 태우는데 일단 환경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오고 저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NFT 얘기를 하니까 그래, 블록체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항상 받는 비난 이것들을 이런 걸로 또 얘기를 하는구나까지 저는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거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대단한 아이디어를 이제 끌어내는 사람의 파워가 있구나라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다시 무릎을 치게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NFT가 가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쓰는 그 작업을 위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행위 자체가 탄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긴다.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냥 복제하는데 뭐 이게 탄소를 뭘 남겨 하는데 지금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검증해주는 그 과정, 그 인증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사용되는 거고 이게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부분까지 고려한 퍼포먼스일 거다 생각하셨잖아요. 너무 그 인사이트를 또 다시 저희가 배워가는 것도 있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첨단의 NFT라고 하는 방식을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태우면서
사실 분쇄기를 써도 되고 물을 끼얹어도 되고 휘발유를 끼얹어도 되거든요. 근데 태운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소각해서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만나게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작가님들을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파란색 안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보는 이 파란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매장 이런 작품을 그릴 때 울트라마린이라는 색소가 너무 비싸서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미완성을 남겼다고 하는데 파란색 합성 안료를 찾아내면서 이제 예술사 전체에 이제 변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에도 이제 큰 영향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NFT잖아요. 그래서 NFT가 과거에 구하고 싶었지만 구할 수 없었던 너무 비쌌던 그 파란색 안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NFT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했더니 예술가들이 예술을 NFT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술사적인 혁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첨단에 있는 분들로서 이런 시대의 흐름, 거대한 예술사의 흐름에서 NFT가 주는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메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NFT만큼 바이럴을 만들기 쉬운 소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뮤지엄에 가서 그 모나리자의 그 작품들을 훼손하고 반고 작품 훼손하시는 혹시 보셨나요? 네. 네, 그게 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바이럴을 만들려고 사실 예술 작품을 하면 사람들이 다 왜 굳이 저걸? 이라고 시작해서 바이럴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NFT 아트가 그렇게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FT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열려있는 매체고 나중에는 정말 비행기 좌석, 버스 좌석 같은 것도 NFT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트를 넘어가서 이제 다른 곳에 쓰이기 위해서의 이제 단계를 거쳐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새로운 물감 같은 느낌이네요. 네. 지금은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더 널리 쓰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NFT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같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탄소 발전을 너무 강하게 남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기술들을 또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들도 최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전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이 기술 자체는 생긴 거고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얻는 인사이트도 있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중들과 함께 Q&A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도 동일하게 세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사전 미팅하면서도 올해 서울에 프리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데미안 허스트 불턴 얘기도 나오고 데이비드 호큰 얘기도 나오고 NFT의 이런 시류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뭐랄까 기존의 아티스트인가 그리고 메이 씨가 얘기했듯이 탈중앙화 이런 것도 저는 요즘에 새로운 어떤 이 뭐랄까 신세대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NFT로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이번에 프리즈 서울은 어땠는지 이런 큰 아트 페어가 서울에 와서 앞으로 어떤 이 한국의 각종 이 문화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트 씬은 또 어떤 발전이 있을까 또는 아닐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메이 해야 되나요? 저는 프리즈 서울에 되게 오랜 시간 이번에 함께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예상하셨던 것보다 판매율이 되게 높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VIP 이후에도 되게 줄을 서서 들어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 이제 예술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많아졌구나에 대해서 1차로 되게 놀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본인들의 집이나 아니면 사무 공간이나 그런 거에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구매해서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높아졌다는 거에 되게 기쁘죠,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그분들이 또 한국의 다른 예술도 즐기시고 가시고 뭔가 뭐 문화적인 것들 더 많이 즐기고 가시면서
그 속해 있는 친구들도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남기고 갔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이럴 줄 알았는데 뭐 되게 세련됐더라, 뭐 되게 재밌고 뭔가 핫하더라 이런 것들 들으니까 되게 저는 기분도 좋았고 앞으로 한국에 더 주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 사업부 조원일 대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새 작가님들 그동안 작업을 좀 어떻게 해오셨는지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해오셨는지 진솔하게 말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빠르게 질문 드리면은 지금 서양 회화 역사적으로도 신고전주의, 사실주의, 상징주의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트렌드에 따라서 좀 흐름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NFT라는 플랫폼까지 생겨났는데 현재 이 NFT라는 플랫폼 내에서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좀 어떤 트렌드, 어떤 기법 아니면 어떤 아트워크들이 유행이 될지 혹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작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앞서 독실님이나 이렇게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NFT가 붐이었을 때 분명히 유행을 했던 그 풍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근본이 시작된 근본이 뭔가 그 아티스트 쪽이 아니고 아무래도 뭐 금융 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풍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거라든지 단순한 픽셀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붐을 만들고 이끌었던 집단의 어떤 그 취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이 보더라도 NFT 아트는 다 저렇게 생겼네. 저희들도 들어가서 봤을 때 저희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처음에 붐을 일으켰던 집단의 어떤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사실 그 유행이 지금 사실 저는 좀 많이 꺾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이제 작가 본연의 스타일 원래 그냥 해왔던 작품들이 그대로 NFT라는 기술이 녹아들어서 쭉 이어가지 않을까?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가서 유행이 뭐 어떻게 돌고 이런 거는 뭐 패션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유행들은 계속 새롭게 생겨나고 돌고 도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NFT 아트에서도 유행은 또 생겨나겠죠. 지금같이 막 그렇게 3D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종이로 만든 것 같은 스타일이 다시 유행이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돌 것 같아요. 그냥 NFT라는 기술이 거기 안에 내재될 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NFT 풍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고 과거엔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꼬리표일 뿐인 거니까 오히려 날개를 펴실 수 있겠네요. 네, 질문 맞나요? 네, 부장님. 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PRM 마케팅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4월 달에 이제 시몬스 인스타그램 DM으로 세 분한테 직접 DM을 보냈어요. 답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NFT 프로젝트가 성사가 됐고 보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이 세 분의 아티스트랑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한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NFT 작업을 많이 하셨고 또 브랜드랑 콜라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좀 어떤 것을 염두하시고 NFT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홀더분들께 그 디지털 포스터, 실물 포스터를 선물로 드렸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NFT를 주로 하는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그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실물로 내 작업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내 기존의 작업들과 NFT 작업과 뭔가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었고 뭔가 사람들이 저의 NFT 작업을 봤을 때 기존의 작업들과 약간 이질감을 좀 덜 느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NFT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뭔가 이거를 보는 대중들이 이 사람이 이번에는 이걸 좀 재밌게 풀어냈구나, 이거를 좀 납득시킬 수 있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관성도 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NFT를 발행하면서 실물 포스터를 했던 거고, 실물과 뭔가 그 실물이 아닌 NFT 작품을 좀 이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NFT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작가님이 좋아서 사는 작품이니까 그렇게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뿜뿜 하고 이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베네핏을 저희 홀더분들과 함께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장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뭐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아트고 뭐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작품이지만 결국엔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평소에 뭐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작가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인지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그 온라인 세계와 완전 반대되는 이 오프라인에서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이런 개념은 계속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가상 세계에서 만남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요. 어쨌든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그게 앞으로 더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것들. 네. 저도 너무 공감하고 저는 NFT 뭔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면 NFT는 커뮤니티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빌딩을 위해서 저도 베네핏으로 이제 홀더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왜 저를 왜 좋아하시는지, 왜 나만 짝사랑하는 것 같나요? 서로 짝사랑하는 것 같은 기분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지만 네, 말랑말랑하네요. 모르시나요? 네.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우리 이제 만나보자 이런 느낌으로 저도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그 설렘이 저한테까지 연결이 돼갖고 진심으로 세 분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들이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세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세 분의 작품 어떻게 더 나아가실지 약간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NFT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또한 시몬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또 NFT를 포함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짧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작가 생활을 한 6년, 7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돈을 못 버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돈을 벌어서 먹고 싶은 걸 먹고, 뭐 이런 좀 능력이 생겨서 작업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좀 바뀔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그냥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열몇 시간씩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어떤 내 주변 환경이 변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작업하고 그냥 재밌는 것들 보여주고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일관된 작가님,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메이 작가님은요? 저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든 생각도 많고 되게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면서 저는 좀 심장이 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 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창작을 하면서 좀 힘든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이게 또 얼마나 새로운 것들에 힘들까. 그래서 좀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작가님. 커뮤니티와 함께. 커뮤니티. 네. NFT가 커뮤니티의 그 T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차인선 작가님. 네, 저도 제 소개를 할 때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도전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NFT라는 새로운 개념도 저는 도전의 한 대목이었고, 저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손으로 직접 만들고 그리는 회화 쪽으로 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아트와 정말 이 파인 아트, 정말 전통적인 파인 아트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온탕 냉탕처럼 이렇게 오가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자극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사실 디지털 아트 위주로 저도 활동을 오래 했고 그래서 NFT까지 온 건데 반대로 정말 이제 손으로 그려서 벽에 거는 작업까지 하면 그게 또 제가 앞으로 할 새로운 디지털 아트가 됐든 NFT 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이 됐든 거기에 확실히 뭔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롭게 안 해본 것들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고맙습니다. 많이 됩니다. 예.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우리 부원차 인철 메이킹 작가님 3인 3색의 정말 세 분이 다른 것 같으면서 또 친한 이 매력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MZ세대를 사로잡은 NFT라는 주제에 대한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더 좋은 강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